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고인들 모두 유죄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사유입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민 주권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 헌법의 본질은 우리 사회가 수많은 희생과 노력을 통해 정립하고 지켜온 것으로 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소멸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저항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자신들의 임무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당황하는 부하원들을 외면한 채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고 상관의 불법한 명령을 맹종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와 자긍심은 씻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원된 수많은 장병과 서관들에게 내란의 동조 세력이라는 불명을 입게 하였습니다. 국민은 극도의 불안에 빠졌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쌓아 올려온 이 상황은 심각하게 실추되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상관의 명령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킴으로써 국가의 전력에도 회복하기 쉽지 않은 손상을 남겼습니다. 나아가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어야 할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한 처벌을 함으로써 향후 모두에게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별적 양형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김대우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는 방첩사단장으로서 방첩사령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기는커녕 적극 동조하여 수사단에 부여한 수사권을 남용하여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불법 체포, 구금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0개 팀 49명의 수사관을 국회로 출동시켰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하는 의결이 임박하자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우선 체포할 걸 지시하여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차단하려고 하였습니다. 비록 수사관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과 시민들의 저항에 막혀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이로 인해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단지 인계를 받아 이송만을 하려고 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상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최정예 특수전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휘하 부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 범행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일공수여단은 과거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의 핵심 무력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했던 아픈 과거가 있는데도 피고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채 다시 소속 군인들을 민주주의를 유린할 현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문짝을 부숴더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유리창이라도 깨라, 전기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부하들에게 꺼리낌 없이 쏟아냈음에도 자신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이를 전달했음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현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테러 작전 등에 담당하는 체제대 특수전부대인 707 특임단의 지휘관으로서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의사당 진입으로 진입시킨 후 현장에서 국회 봉쇄들을 직접 지휘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신성한 국회 안으로 병력을 침투하게 하였고 각 층을 이동하면서 본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함은 물론 분전함에서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비상계엄은 정당하였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에 명령하였을 뿐이라며 전혀 반성하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을 비난한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고인 김봉규, 정성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북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은 노상원 등과 사전에 공모하여 부정선거세를 빈미로 한 중앙선관위 직원의 불법 체포 등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로 수사단을 구성하여 등 인적사항을 등 기밀을 누설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숙지하고 위 계획을 위한 물품을 수차례 구입하는 등 내란에 적극 동조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소집한 요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여는 극심한 정치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의 공통 및 개별 양형 사유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들 모두 일어나세요. 주문, 피고인 김대우를 징역 5년, 피고인 이상현을 징역 10년, 피고인 김현태를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규 징역 7년, 피고인 정성욱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박헌수와 피고인 고동희는 각 무죄. 피고인 김대우의 징역 5년, 이상현에 대하여 징역 10년, 피고인 김현태 징역 12년, 피고인 김병규, 정성을 각 7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박헌수, 고동희는 각 무죄입니다. 피고인들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이 법원